안녕하세요. 가사조사관 변금령입니다. 세 번째 파트는 자녀의 복지를 위한 협의사항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이혼을 시작하면서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고 궁금해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녀에 대해 협의해야 할 첫 번째 사항은 친권자와 양육자 지정입니다. 우선 친권과 양육권에 대한 개념을 먼저 살펴보면 친권은 자녀의 재산을 관리하고 법률 행위를 대리할 권리이며 의무입니다. 간혹 부모님들께서 친권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친권은 절대 안 돼, 절대 못 줘라고 하시는데요. 친권자라는 것은 자녀의 아빠나 엄마라는 뜻은 아니며 가족관계 증명서에도 자녀의 부모로 기재되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양육권은 자녀와 동거하며 실제로 돌보고 보살필 권리와 의무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녀와 함께 살면서 자녀를 보살피고 돌보는 개념이라 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친권자와 양육자를 지정할 때는 자녀가 느낄 수 있는 물리적, 심리적 변화를 최소화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자녀에게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주고 자녀의 욕구에 민감하고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 양육을 도울 수 있는 보조 양육자는 있는지, 자녀의 성별이나 연령 또는 거주지 이전이나 전학이 필요한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협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친권자와 양육자를 지정하기에 앞서 나와 상대 배우자가 가진 부모로서의 긍정적인 점, 그리고 보완할 점들을 노트에 적어보면서 객관적으로 상황을 점검하고 생각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친권자와 양육자가 따로 지정되는 경우 친권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자녀가 학교 문제나 병원 치료, 여권 발급 등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는 양육자를 친권자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간혹 친권과 양육권에 대한 의견 차이가 크고 양육비에 대해서도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자녀를 한 명씩 키우고 싶다고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하지만 분리양육은 부모의 이혼으로 힘든 자녀에게 형제, 자매 사이의 우애가 형성될 기회까지 제한하여 자녀의 심리적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리양육은 정말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친권과 양육권은 이혼 후 다시 변경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이혼부터 빨리 끝내려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자녀의 복리를 우선하는 선택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혼이 끝나 이제 겨우 엄마 혹은 아빠와 사는 것에 적응한 자녀에게 다시 양육자와 양육 환경을 변경하는 것은 자녀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일입니다. 따라서 나중에 친권과 양육권을 변경하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처음부터 자녀를 위한 최선의 방법을 고민하시고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친권자와 양육자가 정해졌다면 다음으로 면접교섭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데요. 면접교섭은 자녀와 같이 살지 않는 부모가 자녀를 정기적으로 만나는 것으로 부모의 권리이자 자녀의 권리입니다. 이혼 후 전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 불편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면접교섭을 통해 자녀들은 이혼 후에도 부모 모두와 연결되어 있고 부모 모두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다는 생각에 정서적인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면접교섭은 자녀의 입장에서는 부모의 이혼에 적응하는 첫 걸음일 뿐만 아니라 이혼한 부모가 자녀의 원만하고 건강한 성장 과정을 함께 지켜보면서 협조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표현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따라서 면접교섭은 자녀의 연령과 의사, 일정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이고 계획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는 직접 만나는 방법 외에 영상통화나 이메일 등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면접교섭 일정을 구체적이고 계획적으로 정해야 하는 이유는
부모와 자녀 모두 면접 교섭 전에 마음의 준비를 하고 미리 자신의 일정을 조율하여 불필요한 갈등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누가 언제, 어디로, 어떻게 자녀를 데려다주고 데려올지, 그리고 생일이나 명절, 방학에는 면접 교섭을 어떻게 할지 세세하게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번 정해진 면접 교섭은 되도록 변경하지 않는 것이 좋고,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미리 양육자에게 연락하여 일정을 조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1박 2일 숙박 면접 교섭이 일반적인 것으로 알고 계시는데요. 면접 교섭 일정이나 방법은 자녀의 연령이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유아의 경우 처음부터 숙박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양육자인 부모가 동참하여 당일 몇 시간의 면접 교섭으로 시작해서 시간과 횟수를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간혹 부모님들께서 자녀가 면접 교섭을 거부한다고 보고하거나 실제로 자녀가 부모를 만나지 않겠다고 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면접 교섭이 진행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잘 놀기도 합니다. 따라서 자녀가 면접 교섭을 거부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먼저 살피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컨대 양육자인 부모가 면접 교섭 전에 우울해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자녀에게 면접 교섭 때 어땠는지 꼬치꼬치 묻거나 혹은 보조 양육자인 할머니나 할아버지께서 따로 사는 부모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계시지는 않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자녀는 양육자인 부모에 대한 충성심을 면접 교섭에 대한 거부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모님들이 만나는 시간을 지키지 않아 자녀 앞에서 다투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럴 때 부모님들께서는 상대방의 마음을 먼저 인정해 주실 수 있는 여유를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면접 교섭 시간에 맞추기 위해 아침부터 어린 자녀를 준비시키느라 얼마나 바빴을지, 오랜만에 만나는 부모를 기다리는 자녀의 마음은 어떨지, 차가 밀려 약속에 늦는 부모의 마음은 어떨지를 먼저 생각한다면 자녀 앞에서 다투는 일이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법원에서는 원활한 면접 교섭 진행을 위해 양육수첩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 만약 양육수첩이 없다면 일반 노트를 활용하셔도 되는데요. 양육수첩은 자녀의 일상을 상대방과 나눔으로써 자녀가 같이 살지 않는 부모가 자녀의 일상을 알 수 있도록 하고 질병이나 약 복용과 같은 자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작성하는 겁니다. 요즘 SNS를 하는 부모님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요. SNS를 활용하여 자녀의 일상을 공유해 주는 것도 양육수첩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학교에서 발표회를 했거나 상을 받았을 경우 또는 자녀의 일상생활을 양육자가 동영상이나 사진으로 공유해 준다면 따로 사는 부모는 자녀와 만났을 때 자녀의 일상을 잘 알기 때문에 더 풍성한 이야기로 자녀와의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겁니다. 또한 면접 교섭은 특별한 선물이나 이벤트 같은 것들로 채우기보다는 자녀의 일상적인 흐름이 깨지지 않도록 하면서 기본적인 양육 활동을 함께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직 어떻게 면접 교섭을 하는 게 좋을지 고민 중이신 분들은 네이버나 다음과 같은 포털 사이트에 대법원 부모 홈페이지를 검색한 후 면접 교섭 동영상을 시청해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친권자와 양육자가 정해지고 면접 교섭까지 정해졌다면 다음으로 양육비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합니다. 양육비 지급은 자녀를 양육할 부모의 의무로서 이혼 후에는 물론 이혼 소송 중 별거 시에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면접 교섭이 자녀를 위한 정서적 지원이라면
양육비는 경제적 지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양육비는 이혼 후에도 자녀의 생활 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따로 사는 부모는 이혼 후에도 자녀의 안정적인 적응을 위해 양육비를 꾸준하고 성실하게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사는 부모를 양육자 또는 주양육자라고 하고 따로 사는 부모를 비양육자 또는 부양육자라고도 하는데요. 자녀를 주로 양육하는 부모와 양육을 돕는 부모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부양육자인 따로 사는 부모는 양육비 지급을 통해 양육을 함께하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양육비 지급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연령, 자녀의 수, 부모의 재산 상황 등을 고려하여 주양육자와 부양육자가 모두 동의할 만한 수준으로 협의하시고 지급 날짜와 금액, 방법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양육비는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좋고 양육비는 전 배우자가 아닌 자녀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양육비 지급을 미루거나 중단할 경우 실제 피해자는 자녀가 받게 됩니다. 또한 주양육자는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면접교섭을 차단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 자녀에게는 더 심한 벌이 될 수 있겠죠. 따라서 양육비 때문에 면접교섭이 중단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이혼 과정에서 부모의 협조는 이혼 후 자녀의 적응을 돕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부모님들께서는 자녀의 원만한 성장을 위해 이혼 과정에서 치열한 법적 싸움보다는 원만한 협의를 통해 해결 방법을 찾으셨으면 합니다. 이혼이 장기화되고 치열할수록 이혼 후에도 지속적인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아직 이혼 중인 부모님들께서는 양육 관련 도서 등을 참고하셔서 어떻게 하면 자녀의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을지 깊이 생각하고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의 노력으로 자녀가 부모 모두와 친밀하면 자녀를 이혼의 충격이나 상처로부터 빨리 회복하도록 도울 수 있고 자녀의 건강한 정서 발달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부모가 자녀의 롤 모델이 되어줌으로써 대인관계의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도울 수 있고 자녀가 충성 갈등이나 죄책감을 덜 느끼도록 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부모를 잃었다는 상실감과 버림받았다는 느낌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이혼을 하면 그동안의 역할이나 심리적 혹은 경제적 변화가 있을 수 있고 그에 대한 준비도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혼 후 부부관계는 끝나지만 부모로서의 역할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서로 협조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자녀에게 든든하게 기댈 수 있는 멋진 부모가 되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자녀 양육 안내 교육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